안녕하세요. 화상관계의 홍익표현사입니다. 2024년 개정된 관제인 직무편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58번째 시간입니다. 채권자 집행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관심이 있을 수 있죠. 채권자 집행기일은 무조건 여니까요. 1회 집행기일, 집행기일이 병합. 제1회 채권자 집행기일에는 비용부족에 대한 폐지 의견을 듣기 위한 집행, 파산관제인의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행, 면책신문기일, 의견 청취기일 등 여러 집회와 기일이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결정문을 보시면 이게 나와 있죠. 법은 제1의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 면책신문 기일이 병합에 대해서만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개인 파산관제 사건의 경우 대부분 한가할 재산이 없죠. 복잡한 법률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나머지 절차 진행도 병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절차의 신속 경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일에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하고 절차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권자가 출석한 경우라면 파산관제인은 좀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부분 관제인은 핵심적인 것만 보고하고 판사님이 진행을 주도하죠. 이로 인해 채권자 집회 진행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사건의 핵심을 정리 요약하여 구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건을 사실 좀 꿰고 있어야 됩니다. 조사는 만약에 관제인이 안 하더라도 요약 보고서라든가 보고서는 직접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고 그다음에 요약 보고서에 이 사건의 핵심이 뭔지, 그다음에 채권자 이의는 뭔지, 이의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이런 걸 좀 메모라도 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1의 채권자 집회 진행. 채권자 집회는 파산 채권자 의견을 파산 절차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소집하고 그 지휘 아래 개최되어 법정 사항을 결의하거나 채무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의 설명을 듣는 등의 권한을 갖는 파산 채권자의 집회로서 파산관제인이 조사 보고하는 사항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제1의 채권자 집회의 기일에서 파산관제인은 파산 성우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황에 대하여 제출한 파산관제인 보고서를 토대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한다. 파산관제인의 보고 후 채권자들이 파산관제인의 보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되는데 통상 채권자들은 채권 소멸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그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특별히 채무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나 부인권 행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진술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경청하도록 합니다. 한편 이미 조사가 마쳐진 부분이라면 법정에서 채권자의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산 폐지를 위한 의견 청취 집회. 법원은 제1의 채권자 집회 기일이 종료를 선언하고 이어 파산 폐지를 위한 의견 청취 및 계산 보고를 위한 집회를 개최합니다. 파산 폐지에 관하여 채권자 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파산 채권자에게 파산재단이 파산 절차의 비용 충당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 또는 예납금 납부에 의하여 파산 폐지를 회피할 기회를 주고 법원이 판단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관제는 이미 법원에 제출한 20폐지 신청서에 의하여 파산 폐지에 이르게 된 사정을 진술하지만 사실 진술 안 하죠. 자, 파산 폐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산 채권자한테 환가를 못해서 나는 돈을 하나도 나눠주지 못하고 절차를 끝내는 것을 파산 폐지라고 합니다. 재단 채권자한테 세금을 조금 변제하더라도 채권자한테 나눠주지 못하면 파산 폐지입니다. 거의 실무상 사건의 거의 80%, 심지어는 90%가 215단도, 205단도 사건은 거의 100%일 때가 많습니다. 파산 폐지로 끝납니다. 그럼 계산보고 집회, 이건 배당을 나눠준 거를 말합니다. 파산관제는 이해관계 열람을 위하여 채권자 집회 3일 전까지 법원에 계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종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죠. 채무자나 파산 채권자가 이해해야 될 이의를 진술하여 파산관제의 책임을 묻는 근거서류이므로 파산 절차 진행상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있죠. 제1의 채권자 집회에서 파산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이 형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죠. 이게 대부분 8, 90%입니다. 이 경우 현행 실무는 별도의 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산 절차와 별도로 개인회생 절차가 신청되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파산 절차는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면 중지된 파산 절차는 실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 파산관제인은 각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그 임무가 종료되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견 청취기일.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회가 종료되면 법원은 의견 청취기일 혹은 면책신문기일을 진행합니다.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부인권 행사 등을 비롯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나 허위 기재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발견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보고하고 재량 면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법원이 결정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합니다.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간혹 있죠. 법원이 파산권자에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명하는 경우 채권자 집행의 기일을 속행하거나 추후에 지정한다고 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파산관계는 필요한 내용의 추가 조사를 가급적 한 달 이내 하고 의문점이 해소되면 추후 지정된 사건의 경우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 등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기일에 보고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의견을 개진하여 기일 지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1회 채권자 집행 기일 이후의 진행, 이 속행 사건은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관제인 업무는 환가를 포기한 파산재단 중 파산 선고 등기가 마쳐진 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 말소 등기 촉탁 신청을 제출함으로써 종료합니다. 이거 안 해놨다가 결국 5년, 7년 뒤에 이제 해로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한편 제1회 채권자 집행의 기일에서 20회지가 되지 않는 경우 향후 절차의 진행은 파산관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건 진행 속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환가가 안 되거나 뭐 오래되는 경우,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는 3, 4년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2022년 사건이 3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만 2년 지났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2개는 이제 돈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 돈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남은 사건인데 아직 입금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그래서 그것만 들어오면 바로 끝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2022년 2년 지났어도 그거는 뭐 오늘 내일 돈만 들어오면 바로 끝납니다. 근데 한 사건은 채무자가 이제 화해에 응하지 않아서, 화해를 해놓고 납입을 안 해서 지금 세워라 내워라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환가 절차, 부인 청구 등 파산관계인이 진행하는 업무의 당부를 판단하거나 기일을 지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대부분의 절차 진행은 파산관제인이 주도적으로 담당하죠.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제1회 집행기일 이후 추가로 진행할 업무에 신속히 착수하는 등으로 절차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죠. 뭐 보존 처분해야 되고, 경매 진행시켜야 되고, 뭐 경매 배당금 교부 신청해야 되고, 공탁금 찾아와야 되고요. 소송 수개해야 되고, 소송 이송 신청해야 되고, 부인권 행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추가 조사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이 파악되어 환가 및 배당 절차를 진행할 경우가 아니고, 의문점이 해소된 경우에 그칠 경우 파산관제인은 추가 조사 내용과 파산재단으로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예상되어 파산 폐지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만약 채권자 집행 기일이 추정된 상태라면 신속하게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채권자 집행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병합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